터진 영어 점쌤입니다. 오늘은 어떤 동사에는 전치사가 붙고 또 어떤 전치사에는 전치사가 안 붙고 요걸 다뤘던 지난 영상의 연속편인데요. 오늘 영상은 좀 만들까 말까 고민이 많았어요. 지난 영상에서 고대 영어 짧은 기본 동사는 전치사를 붙여서 의미가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가 쭉 달립니다. 그래서 구동사가 만들어져요. 하지만 프랑스 라틴 계열의 동사는 이미 그 동사 안에 접두어, 전미어가 있기 때문에 언어의 경제성에 의해서 뒤에 전치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끝 이렇게 났거든요. 그걸로 끝나서 100% 다 먹히면 좋으련만 언어란 게 또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무수한 예외와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다루자니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의 머리가 대가리 아니고 머리가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루지 말까 했는데 또 복잡하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짚고 넘어가자 해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가뜩이나 언어는 복잡한데 영어는 정말 더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는 언어의 잡종, 다양한 언어에서 유래된 혼합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영어의 역사로 돌아가 볼게요. 노르만 정복 후에 프랑스 계열의 언어가 대량으로 잉글랜드로 들어오게 되죠. 그 전에는 게르만어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가 고대 영어라고 구분한 그 영어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두 종류로 나뉘면 우리가 영상 1에서 했던 그 법칙으로 거의 다 설명이 되련만 안타깝게도 이 프랑스어는 라틴어의 영향을 받은 언어였어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이 라틴어는 지금 영어의 전치사처럼 동사 다음에 붙어서 의미를 확장해주는 그런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동사는 처음에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로,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이렇게 3단 변화를 거치게 된 거였죠. 그러다 보니 프랑스어에서 들어온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를 따져보면 라틴어 동사이기도 한 거였죠. 그러다 보니 라틴어 특징의 전치사 이런 것도 달고 있고 접두어, 전미어도 달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엉망진창인 언어가 된 거예요. 자, 예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respond, 이제 대답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로,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이렇게 건너 들어온 동사거든요. 쫙 째려보면 우선 길어요. 기본 동사 아닙니다. 그리고 몇 개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쪼개보면 다시, 그리고 응답하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전치사 안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respond to 하거든요. 자, 이게 바로 라틴어에서 그렇게 쓰였기 때문이에요. 또 다시 refer 하면 무엇을 언급하다, 참고하다 이런 뜻인데 뭐 동사 길이는 짧더라도 보면 두 개로 쪼개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영상 1편에서 배운 그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전치사 안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참고하다 할 때 refer to를 붙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바로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로,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이렇게 넘어온 동사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첫 봐서 기본 동사도 아니고 접두어, 전미어 이런 애들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전치사가 붙는 경우가 있다. 이건데요. 이유는 알겠는데 뭐 지난 영상에서 좀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 같아서 막 좋아요도 누르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싫어요 누르고 영상 끄고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 동사가 라틴어에서 왔는지 외우는 거나 어떤 전치사를 붙여야 말지 외우는 거나 도찐 개찐이다 이런 생각 막 드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라틴어의 전치사는 영어의 전치사만큼 다양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방향, 대상, 출처 얘네들을 표시했는데요. 그래서 라틴 계열의 동사 뒤에 붙는 전치사는 거의 대부분 to, from, on, with 얘네예요. 라틴계 동사는 비교적 구조적으로 고정된 전치사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막 다양하지 않아요. 게르만계의 고대 영어는 엄청 다양한 전치사, 부사 막 우리가 구분하는 그딴 애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부동사로 의미가 팍팍 확장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look up, look down, look over, look through
look after, look into 막 확장해 갔잖아요. 그런데 나팅게 동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to 많이 붙고요. 그리고 from, on, with 얘네가 대부분이다. 어때요? 좋은 소식 맞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동사 볼게요. respond to, refer to 전부 다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뭐뭐에 반대하다 object to 또 좋은 소식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가 라틴어, 프랑스어, 막 게르만어 막 뒤섞인 막상 속에서도 꾸준히 지켜지는 언어학적 규칙이 있었는데요. 바로 언어의 경제성입니다. 즉, 아무리 라틴어에서 온 동사라고 하더라도 앞 본동사, 접두어, 접미어에 그 뜻이 확실하게 있으면 똑같은 의미의 전치사를 붙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치사를 붙일 때는 그 앞 동사에 접두어나 접미어로 표현되지 못하는 다른 의미가 더해져야 할 때만 그때만 전치사를 붙였습니다. 자, 앞에 예를 들었던 동사 다시 한번 볼게요. respond to 꼭 붙이라고 했는데요. respond가 다시 약속하다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답하다가 됐는데 누구에게가 빠졌죠. 누구에게 응답하는지가 respond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접두어 아무리 째려봐도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to, respond to, refer to 마찬가지예요. refer 다시 나르다. 그래서 참고하다라는 뜻이 됐는데 무엇을 참고하는지 어디에서 뭘 갖고 와서 참고하는지 그게 나타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을 나타내는 to. 자, 그러면 몇 개의 동사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라틴어 계열 동사에 아무렇게나 전치사가 붙은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방향과 대상을 확실하게 하고 싶을 때 앞동사에 그런 뜻이 없을 때 집어넣습니다. 우선 to 붙은 거 한번 볼까요? concede to. con이 함께고 seed가 가다예요. 가다라는 뜻은 있는데 방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to. 무엇을 인정하다, 동의하다. conform to. con이 함께고요. form, 형성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함께 형성하다밖에 없어요. 방향이 없죠. 어떤 기준이나 규칙에 맞춰서 그 방향으로 함께 형성하는 거. 그 방향성 그걸 잡아주세요. conform to, object to. 반대로 던지다 이런 뜻인데요. 아무리 찌려봐도 어디로 던진다는 뭐뭐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object to, react 다시 행하다라는 뜻인데 없죠. 방향이 없어요. 어디에 반응하다. 에가 빠져 있습니다. react to. 다른 전치사도 한번 볼까요? exclude from. x가 밖으로, could가 닫다거든요. 밖으로 닫아두다 라는 뜻인데 어디로부터? 밖에서 오는 거. 그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뭐에서 제외하다. 그러니까 exclude는 제외하다만 있는 거죠. 뭐뭐에서가 없는 거죠. exclude from. interfere with. inter가 succeed in. 아래로 가다. 어떤 분야나 목표의 내부로 들어가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그러니까 성공하다 이거든요. 근데 이건 성공하다만 없고 어떤 분야에서 그 방향이 없죠. 어떤 분야에서 성공했는지. 그래서 여기서도 succeed in, result from. 다시 뛰어나오다. 어디로부터 뛰어나와야지 결과가 생겨나잖아요. 어떤 원인으로부터. 근데 아무리 째려봐도 어디로부터 라는 접두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result from. depend 얘 볼까요? 어디에 매달려 있다. 즉 의존하다라는 뜻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여기도 보면 어디에 어떤 대상에 매달려 있는지 그 대상이 빠져 있습니다. depend on, rely on, rely 의존하는데 어떤 대상에 매달려서 의존하는지 on 써주시고 그래도 짜증이 안 가라앉는다 하시면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이 또 한 개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짧은 동사에는 전치사 붙여서 구동사 만들고 프랑스, 라틴 계열의 동사에는 전치사 없이 쓰고 이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라틴계 동사에만 아까 방향성이나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to나 from, on, with 같은 간단한 전치사 몇 개를 붙여줬고요. 나머지는 짧은 기본 동사에 전치사를 붙여서 의미를 확장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라틴어 계열의 동사, 일상 회화에서는 많이 쓰이지도 않는 이런 동사 때문에 우리의 분노를 낭비하지 말자고.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프랑스 라틴어에서 온 동사도 전치사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분노하지 말자. 라틴계의 동사는 전치사 사용이 굉장히 한정적이다. 대상, 출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구조가 굉장히 고정적이다. 하지만 고대 영어는 전치사 붙여서 뜻을 막 확장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자, 지난 영상에서 한 큐에 풀릴 수 있을 것 같았던 문제가 여전히 외워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좀 실망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영상이 뭐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만들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댓글에 어떤 분이 남겨주셨어요. participate, 어디에 참가하다는 프랑스 라틴어 계열 동사 같은데 왜 in 전치사를 붙이나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댓글에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participate. 맞습니다. 프랑스 라틴계 동사예요. 쪼개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전치사 안 붙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 방향과 목적이 동사 자체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취하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부분인지 그게 나타나 있지 않는 거죠. 여기서는 뭐 to는 아니라 in을 취하긴 했지만 결국의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방향과 대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용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잡다구리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들으면 머리가 더 복잡해진다 싶으시면 그냥 어떤 일정 동사들은 외워줘야 되는 부분도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